안전 대책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라.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하는 자체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안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혼혈일치가 되지 않는 한 사고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난 지 22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의 참사로 지금까지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는데 그러려면 무엇을 바꾸고 또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함께 그날의 의미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22년 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스 영상을 네. 2편 연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커먼 연기가 대구 시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환풍구와 역사 입구마다 계속해서 연기가 솟구칩니다. 야, 빨리 나오세요, 나오세요. 불이 난 것은 오전 9시 55분쯤 50대 남자가 플라스틱 병에 든 휘발유를 전동차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어났습니다. 반대편으로 역사에 진입한 전동차에도 이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오늘 불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51명에 이르고 부상자만도 140명이 넘습니다. 특히 전동차 안에서는 100여 구의 시신이 발견돼 사망자는 100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소방력이 동원됐지만 암흑천지 속에 유독가스까지 발생해 현장 접근이 어려워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순식간에 일어난 대형 참사였습니다.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의 사망자가 하루 사이 72명이 더 늘었습니다. 맞은편 전동차 안에서만 신원 파악조차 어렵게 보이는 72명이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사망 125명, 부상자는 146명. 그러나 아직 실종자가 3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어 앞으로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상자들도 아비규환의 생지옥을 헤쳐나온 기억으로 외상보다 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하철 대형 화재 참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방화 테러여서 엄청난 사회적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혼자 죽기 싫다는 이유로 시작된 일이 남긴 슬픔과 분노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녀의 전화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부모의 슬픔이 있는가 하면 시민들을 대피시키다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희생에 전 국민들의 애도 물결이 일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방치한 충격과 분노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화재의 무방비인 전동차,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전동차를 진입시킨 지경실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만 생각했던 지하철에서의 참사였기에 국민들의 충격과 배신감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정말 다시 봐도 안타깝고 네. 그런데요. 회장께서 다시 한번 그 참사 과정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서 그때 무서웠고 안타까운 감정이 다시 해서 좀 온몸이 좀 싸늘한 걸 느낍니다. 지금 20주기죠. 2003년도 오늘 지금 대구에서 맞습니다. 지하철 이제 방화 사건이죠. 아마 국내에서는 가장 큰 방화 사건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방화 그 56세 남성 약간 그 정신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혼자 하지 않고 이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그 200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 이제 시스템상으로 아쉬운 것은 지금 앞에 차에서 불이 났잖아요. 근데 3분 뒤에 그 다음 차가 역방향에서 차가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사망자가 150명 정도, 정확히 142명 정도 이 차 안에, 객실 안에서 사망자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지금 생각해 보면 22년 전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관리 현 주소가 아니었었나 이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 이제 네.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개선할 것은 무엇인지 네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이제 궁금한 게요.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똑같은 생각일 텐데 네. 당시 지하철 역사에는 소방 설비도 있었을 텐데 왜 초기 진화가 안 됐냐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요.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불이 났을 때 발화 연료가 무엇이었냐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지금 지하철 안이잖아요. 지하철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됐냐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지하철의 어떤 전체적인 이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이 문제. 마지막으로 4번째에서는 우리 안전관리 어떤 매뉴얼, 어떤 시스템들이 어떻게 됐냐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보면은 휘발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물이 있으면 수증기가 발생하죠. 기름은 유증기거든요. 여기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휘발유 증기, 유증기가 발생을 했는데 이 유증기가 확산이 굉장히 빨라요. 불이 나도 빠르지만은 유증기 자체도 확산이 빠르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이 유증기가 공기보다 무거워요. 바닥에 깔리겠죠. 바닥에 깔리면 바닥에는 의자가 있고 바닥재가 있죠. 그렇죠. 이 바닥재가 불행하게도 불에 잘 타는 것이었다는 것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이 재질까지 봤었죠. 기관차에. 세 번째로 보면은 이 지하철이라는 공간은 어찌 보면은 큰 공간이지만 밀폐 공간이에요. 그렇다 보면 불이 났을 때는 대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도 제도가 개선이 됐지만은 지하철 안에서 화재가 났다라고 한다면 대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간의 특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제 불이 난 게 저희가 알기로는 오전 9시 네. 52분. 그렇죠. 근데 실제로 완전히 불을 끈 거는 3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불이 많이 확산이 돼버리니까 거기 안에서도 어떤 초기 진화도 어렵지만은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네. 밀폐 공간이라는 얘기는 연기 나가기도 힘든 공간에 소방대원이 들어올 수가 없죠. 아까 보면은 뭐 앞이 전혀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진화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미 불이 어느 정도 꺼지고 연기가 밖으로 배출된 상태에서 이제 소방대원이 투입된 상태인데 이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시간이 지나버리니까는 어떤 진화하는 데는 크게 역할을 못하고 어떤 수습하는 과정, 시신 수습하는 과정에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이런 그 지하철의 어떤 화재 특성 때문이었다. 또 거기다가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어떤 그 안전관리 매뉴얼들이 미비했다. 얘기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요. 불이 난 거는 그러니까 1079호인가요? 네, 1979호 예. 앞차. 이제 화재는 앞차잖아요. 네. 그렇게 하죠. 뭐 번호를 붙이면 네, 그러니까. 헷갈리죠. 자, 여기에서 불이 났는데 마주오는 전동차에서 사망자가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불이 난 곳에서 피해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정적인 어떤 원인, 오점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열차가 두 번째 열차가 반대편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망자가 상당 부분 절반 이상은 줄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첫 번째 차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승객들은 기관사하고 안내 방송을 하면서 대피하라고 해서 전부 대피를 했어요. 문을 열고. 네. 근데 3분 뒤에 옵니다. 근데 3분 동안에 이 첫 번째 차에서 불이 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두 번째 차가 들어오거든요. 예. 근데 들어와 버리니까는 이 빠르게 들어오면서 이 두 번째 오는 차에 이제 확산이 돼 버려서 거기에 불이 있는 붙은 거네요. 붙어버린 것이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앵카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올 때 어떤 바람이나 이런 게 세지 않겠습니까? 그게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더 빨리 더 확산이 되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에서 불이 났다라고 한다면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네. 또 탈출한 상황이 또 안 돼버렸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네. 이게 지령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쪽에서 불이 났다. 저 전동차에서. 그럼 너는 들어가지 말아라. 네.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 매뉴얼이 미비했다. 뭐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통화를 했다는 얘기는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미흡하게 보는데 없는 만 또 못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종합상황실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을 합니다. 네. 하고 각 기관사에 무선으로 통보를 해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가 중앙로역이거든요. 네. 중앙로역에 지금 화재가 발생했으니 조심해서 천천히 진입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사는 그 지령에 따라서 천천히 진입을 해요. 진입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가 사달이 나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들어온 기관사는 어떤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지나가 버렸으면 괜찮잖아요. 네. 빠르게 아예 지나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근데 멈췄다가 출발하려고 하니 이 당시에 전선이 오프가 됩니다. 전원이 끊어지는 거죠. 아, 출발을 못 해버린 거예요. 뭐 그게 딱 멈춰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도가도 못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192명 사망자 중에 142명이 두 번째 차 안에 객실에서 지금 발견된 겁니다. 갇혀가고. 그렇죠. 이분들 보면은 밖으로 나오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했다. 왜냐하면 연기도 가득 차고 물론 수동으로 열면은 열 수도 있는데 그런 경황들이 그런 상황들이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맞은편에서 온 전동차의 기관사한테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탈출을 했어요. 네, 승객들은 그냥 놔두고. 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탈출했는데 본인만 탈출한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마스콘 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 마스탁 뭐 컨트롤 키에서 우리가 보통 마스터 키, 뭐 마스콘 키 하는데 이 키를 들고 대피를 해버린 거예요. 아, 근데 이 마스콘 키를 빼고 들고 가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본인은 이제 탈출하는데 문을 열기가 어려워요. 수동으로밖에 안 돼요. 마스콘 꼽아 놓으면 시동 끄면은 문이 열 수가 있는데 힘으로. 근데 마스콘 키로 빼고 가버리면은 수동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열차 안에 수동으로 문 여는 거 있잖아요. 네.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연기가 가득 차버리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돼 버려서 지금 기관사의 어떤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이게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저는 그러거든요. 기관사가 실수를 했죠. 기관사가 지금 캡틴이잖아요. 네.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기관사가 잘못했을 때 그러면 다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걸 보고 이제 봤을 때 휴먼 에러라고 봅니다. 휴먼 에러요. 실수. 그러면 내가 오판을 했건 내가 실수를 했건 착오를 했건 그러면 뭐냐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안전 용어에서는 프루프 시스템이거든요. 어리석음을 방지해주는 장치예요. 결국 휴먼 에러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20년 전에 이런 거 없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났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정말 수백 명이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발생해버린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그 기관사에 탈출했는데 마스콘 키를 소지하고 갔다라는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크죠.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네. 아직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종합 사령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요. 그 기관사가 뭐 순간적으로 본인이 착오를 했다. 착각에 의해서 네. 휴먼 에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갖고 가더라도 이 종합 사령실이 뭔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합 상황실에서 대피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근데 그 지시를 또 기관사는 마스콘 키를 가지고 가라. 라는 이런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네. 근데 종합 상황실에서 지시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지시를 따른 것보다도 내가 안전을 위해서 그 순간 골든 액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월호 사건 났었죠. 그때 그 안내원이 있었잖아요. 네. 안내원이 20번에 가까운 안내 방송을 합니다. 네. 지금 선실에서 비상 옷을 입고 대기하십시오라고 계속 방송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안내원은 위에서 지령을 받아서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만약에 지금 침몰되고 있으니 지금 대피를 하십시오. 선실 밖으로 나와서 뭐 대피복을 입고 나와서 하면은 뭐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이제 그렇게는 어렵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종합상황실에서 잘못 지령을 했더라도 기관사니까 여기서 내가 이 키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키를 놔두고 나갔으면 그래도 문이 좀 자연스럽게 열려서 또 사망자가 줄지 않았냐라는 그런 또 안타까운 이런 해석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종합 지령실 또는 네. 뭐 종합 상황실이라고도 사령실. 하는데 이 종합 사령실에서 잘못된 지령을 내려도 네. 지시를 해도 기관사가 본인이 판단하면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또 하나요. 네. 이거 종합 그 사령실에서 애당초에요. 네. 저기 불이 나니까 또 가지 말아라, 정지해라, 라는 판단을 해줬으면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 베스트 방법이 그거죠. 들어가지 마라. 네, 라고 하는 거 아니면은 무사 통과해라. 그렇죠. 지금도 요즘은 그 이후로는 조금만 문제 있으면은 뭐 무사 통과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사 통과가 그래도 차선책의 가장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설령 전원이 꺼지더라도 관성의 힘이기 때문에 그 현장은 충분히 그 속도로는 탈출이 할 수가 있거든요. 철로가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렇죠. 그래서 무사 통과도 이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무사 통과하라겠든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가지 말라고 했든지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결국 다시 보면 이런 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지하철의 어떤 종합상황실의 안전관리 시스템, 매뉴얼이 미흡했다. 정말 없는 맛도 못했다. 무용지물이었다. 사고를 더 악화시켰다라고도 해석이 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집에 건물 같은 데도요 화재가 나고 하면은 이제 막 화재 경보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막 삐 울리기도 그렇죠. 하고 대피하라라고 하고 하는데 그 종합 사령실 정도 되면은 어디에 불이 나고 CCTV 같은 것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무자들은. 그렇죠. 그럼 내용은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다 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안전관리자, 어떤 관리자죠. 종합상황실에서 관리자의 어떤 안전무지가 가장 큰 적입니다. 그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무지 잘 몰라버리면 모든 것들이 피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몇십 년, 20년 지난 이후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태원 압사 사고 났잖아요. 또 지하차도 침수 났었죠. 네. 관리자한테 계속 전화를 하죠. 우리 일반인이 사고가 났으니까 대처를 해달라고 하죠. 네. 근데 거기서 안전무지예요. 아,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압사가 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늦어지죠. 만약에 그때 불이 났습니다라고 전화를 받았으면은 훨씬 더 빨리 대응했겠죠.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압사가 불보다 더 위험한데 안전관리자, 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안전무지가 되는 것이죠. 아, 지하차도도 마찬가지죠. 몇 번 전화를 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이 늦어버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저는 이제 골든 액션 중에서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제 안전무지에서 타파가 돼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자의 안전무지. 이게 해결 안 되면은 앞으로 재난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 상황을요 저희가 이제 자료를 쭉 이제 찾아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사망자들 가운데요 전동차에서는 탈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탈출하고 지하상가인가요? 네, 그쪽 네. 방향으로 이제 계속 가는데 지하상가의 셔터가 네, 방화 셔터가. 방어 셔터가 막혀버린 그렇죠. 거예요. 환기도 안 됐던 것 같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백화점에서 불이 났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백화점에 방화 셔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뭐 스튜디오로 보면은 큰 스튜디오로 보면 불이 났으면 방화 셔터가 내려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불이 난 곳은 이미 다 전소를 시키더라도 이 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벽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어떠냐는 얘기죠. 지금 이 경우가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방화 셔터에 보면은 방화 문이 있어요. 네. 탈출하도록. 그런데 그 문이 작동이 잘 안 됐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너무 어두우니까 방화 문이 탈출할 수 있는 문이 확인을 못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게 뭐였었냐면 이 방화 셔터가 불이 나면 자동으로 셔터가 내려지거든요.
스프링클러도 마찬가지로 불이 나면은 자동으로 스프링클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되는데 평상시에 오작동이 나기 때문에 수동으로 전환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 관리자가 작동을 시켰어요. 자동으로 시켜서. 그랬는데 탈출을 못 하니까 차라리 작동 안 시킨 만큼 또 못 해버렸죠. 그래서 요즘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이후로 방화 셔터가 있는데 방화 셔터 내려오는데 사람은 거기서 눌려서 뭐 중상을 입은 경우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어떻게 많이 개선이 되냐면 방화 셔터가 왜냐하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어떤 신호만 받으면 불이 났다는 신호만 받으면 방화 셔터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도 막 내려버려요. 사람 막 줄서 대피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천으로 하는 이렇게도 지금 개선을 하고 수동으로요? 수동 천 일반 배 예. 이렇게로도 하고 또 이 천 안에서도 방화문이 있지만 별도로 방화 셔터 바로 옆에 그 방화문이 대피할 수 있는 문을 필수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방화 셔터가 있으면 분명히 그 안에 방화문이 있거나 아니면 바로 옆에 탈출할 수 있는 탈출문이 있거든요. 그걸 꼭 활용해야 되지.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또 방화 셔터가 아니라 감옥 셔터가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은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 네. 지하철의 방화 셔터, 비상구, 네. 요거는 이제 개선이 많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많이 됐죠. 근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선은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개선된다 하더라도 불이 났을 때 완전하게 지켜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됐을 때까지는 최대한 됐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이라는 것은 밀폐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출입구 외에 또 연기 배출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출입구 자체에도 만약에 이와 같은 불이 지금 우리가 그 움직이고 있는 그 지하철역에서 이만큼의 불이 났다고 한다면 이보다도 많은 피해가 없겠지만은 상당량의 사망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떤 방화문이나 어떤 배출구 이것보다도 지하철 안에 있는 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재료를 사용해 버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전동차의 내장재 같은 거를 이제 좀 바꾸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완전히 다 바꿨죠. 100%다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하철 안에서 불이 나더라도 확산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이제 뭐 폭발물이나 어떤 대량의 뭐 휘발유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는 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사고 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는 날 수가 있죠. 어떤 네. 테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하철 안전 관련해 갖고요. 법규, 규정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2003년이잖아요. 그래서 2004년도에 우리나라의 어떤 안전관리 제도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재난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04년도에 제정이 됩니다. 아, 그 전에는 재난이라고 했으면은 무슨 뭐 지진이 나오고 네. 뭐 폭풍이 나오고 뭐 이런 것에 재난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포함이 하고 이건 이제 자연재난으로 합니다. 그렇죠. 사회재난이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었어요. 뭐 이런 뭐 지하철의 사고, 그렇죠. 뭐 어떤 뭐 붕괴가 건물 붕괴가 돼서 나왔던 이런 용어를 만들면서 2004년도죠. 하고 또 여기에 만져서 철도안전법 또 어떤 규정들이 계속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2003년도에 대대적으로 변화가 돼서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철 안에 있는 모든 내장재, 시트뿐만이 아니고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다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최근에도 뭐 화재 나면 중대본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막 발령하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 법에 근거한 것이죠. 2004년도에 재난안전관리법에 근거해서 중대본을 행정안전부 안에서 만들어 놓고 중대재난본부 차관급으로 만들어서 조직을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기관사들의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얘기를 쭉 정리해 보면은 결국 기관사의 판단 미스, 네. 휴먼 에러라고 이제 그렇죠. 말씀을 하셨고요. 종합 지정실에서의 문제. 그렇죠. 그러면 기관사와 관련된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바뀌었습니까? 엄청나게 크게 바뀌었죠. 지금은 종합 상황실도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대구 화재가 났다고 한다면 이제 굉장히 완벽하게 어떤 시스템들이 작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지금 안전된 게 뭐냐면 만약에 기관사 한 사람이 어떤 에라를 했을 때도 문제지만은 네. 잡아주지만 만약에 에라가 아닌 고의였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방어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자살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이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기관사였다라고 한다면 네. 그럼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차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전철역의 마지막 역에 보면은 큰 벽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는 기관사가 정지 않고 전진하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벽을 만들어 놨어요. 더 이상 가지 않도록. 만약에 이걸 가버리면 어떤 폭탄 수준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요즘은 휴먼 에라, 풀프루프 시스템이 아닌 기관사의 어떤 문제가 어떤 에라, 어떤 고의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지금 뭐 고민도 하고 있고 적용하는 이런 단계고도 되고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이제 출퇴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할 때는 지하철을 이용해요. 네, 자,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 화면에 한번 볼까요? 지금 지하철에 불이 났다 하면은 기관사는 잘 알기가 잘 모르죠. 빨리 알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비상통화장치 있죠. 요즘 저기 있죠. 여기에 비상벨을 눌러서 네. 기관사에 알려주는 거죠. 기관사에 알리면 종합상황실에 또 바로 연결이 된 이런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타고 있는 것이 7호차입니다. 7호차에 지금 불이 났어요. 그렇죠. 라고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렇죠. 벨을 눌러도 되고요. 네. 가장 첫 번째로 이게 돼야 되죠. 이게 돼야만이 종합적인 어떤 그 안전 대책들이 순간순간 나오잖아요. 네. 이걸 모르면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주위에 이제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19 신고를 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전철 안에 들어 있잖아요. 네. 전철 안에 들어 있을 때 불이 났다고 하면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이 안 열렸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고장에 의해서 그렇죠. 전원이 마비됐든 뭐가 꼬였든 간에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문을 어떻게 열 거냐 하면 어디 가서 이제 뭐 배울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끔 뭐 지하철 자주 타다 보면은 수동으로 문을 여는 방법들이 있죠. 그 절차라만 하면 문은 충분히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그걸 좀 숙지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예. 어떤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부모님들의 가정의 어떤 안전 교육 이게 이제 평생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지금 여기서 또 그 다음 나옵니다만은 화재 발생하지 않는 객차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다음 객차로. 왜냐하면 예. 확산이 지금 뭐 잘 되지 않는 그 정도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 수동으로 출입문 연구이죠. 저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앞전에 지금 그 지하철 그 화재 났었던 것도 두 번째 차에서 140명 상호 났던 것도 마지막에 수동으로 문을 못 열고 탈출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방법을 알더라도 연기가 많아버리면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이제 또 긴박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공포가 있고 그럴 그렇죠. 거 아닙니까? 정신이 없다 하잖아요. 우리가 정신이 없다라고 많이 하고 있는데 정신이 없다라는 그 상황은 그 사람의 그 IQ 있잖아요. 지능지수 절반밖에 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 긴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은 꾸준한 어떤 학습이랄지 어떤 그 안전한 어떤 교육이 뒷받침이 돼야만이 어떤 그런 위급한 상황에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한민국 이게 대구 지하철 참사를 보면은 참 대한민국의 안전 수준이 이 정도였냐? 좀 전에 이제 회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참 답답하고 네. 안타깝고 그렇습니다만은 회장께서 보실 때요. 지금의 대한민국 안전 수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그러기 전에 우리 지금 경제 성장 수준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급성장했죠. 네. 우리가 1990년대에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국민 1인당 국민 소득으로 보면은 77년도에 1,000달러, 83년도 2,000달러 2배가 늘었잖아요. 그다음에 94년도 되니까 10,000달러 5배가 늘어버리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전국에 있는 건물들이나 이런 시설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안전관리는 따라오지 않고 건물만 이제 증축되는 늘어나는 이런 사태가 상황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압축 성장의 부작용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지금은 그 건물들이 지금 이제 노후화되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미흡하다라고 하고 미흡하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잖아요. 2012년이죠. 일본이란 자체는 그 안전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일본의 안전 전문가들의 마지막 결론이 그거였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다음에 안전은 대책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라. Think the unthinkable.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하는 자체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안전 대책은 그만큼 정부나 어렵다.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혼혈일치가 되지 않는 한 사고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다라고밖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과 함께 22년 전에 발생했던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